안녕, 우리 10대 친구들. 오늘 아저씨가 여러분들한테 좀 잔소리를 좀 하고 싶어서 잠깐 좀 제발 들어줘. 어, 여러분들 그 학교 가면 왜 흥미적성 검사를 하잖아. 중학교 때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 때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이 흥미적성을 왜 검사하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업으로 뭘 하면 좋을까, 물론 꿈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러나 꿈이 아직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해. 그리고 흥미검사나 적성검사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 거야. 흥미라는 거는 관심 있는 거. 예. 우리가 뭔가 좋아하잖아. 그럼 관심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 관심이 없으면 좋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관심 있다. 뭐 매니아, 뭐 여러분들 뭐 가차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뭐 연예인, 그런 좋아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다 오로지 시간을 쓰잖아. 그게 바로 흥미 있는 거야. 또 하나는 적성 검사라 그래. 이 적성은 잘하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잘하느냐? 뭐 좀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잘한다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무리 안에 뭐 그 반 안에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도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거야. 우리가 1등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 이 세상에는 뭐 1등이 많잖아. 중학교에서도 뭐 이제 1등이 있지만은 또 그 1등들이 모여가 또 고등학교 온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도 1등이 있어. 그러나 모든 뭐 모의고사를 쳐서 뭐 탑으로 1등하는 친구도 있지만은 그 친구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해. 너희들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 안에서 잘하는 사람은 이, 이 적성이 맞다. 뭔가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오늘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흥미 있는 걸 할 때 보통 이렇게 취미가 뭐냐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 취미를 할 때 대개 보면은 음악 감상, 독서 이 정도 타다 써는 애더라고. 그러니까 뭐 다른 취미가 그렇게 딱히 없어. 물론 연예인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음악 감상이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이 보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이제 흥미를 적는데 이 흥미가 있는 게 이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흥미가 막 이것도 흥미 있고 저것도 흥미 있고 막 그런 친구들은 많더라고. 그런데 그 가지수가 많으면은 거기다가 시간을 넣을 수가 없어. 오늘은 이거 해야 되고 내일은 이거 해야 되고 또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재미로만 채울 수는 없어. 왜 채우면 안 되냐고? 재밌으려면 말이지. 뭔가 알아야 재밌거든. 알아야 재미가 있다고. 난 운동도 재밌고요. 음악 듣는 것도 재밌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래. 그러나 그걸 다 하지만은 전문적으로 하는 게 필요해. 무슨 얘기냐면은 운동을 하잖아. 그럼 운동을 할 때면은 한두 가지 운동으로 좀 제한하는 게 필요해. 뭐냐면은 뭐 자전거를 탄다. 자전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타는 거야. 그리고 다른 뭐 달리기라든가 뭐 또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겠지? 일단은 흥미가 있다면 자전거를 타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그 한 가지 운동을 통해서 그 자전거 타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근육만 계속 발달시키는 거지. 골고루 해야 안 돼요? 이거 골고루 다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진다. 여러분들 골고루 먹어? 안 먹잖아. 그 맛있는 것만 먹잖아. 그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서 운동을 할 때도 한두 가지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운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거든. 뭐 자전거를 타면은 자전거를 타면서 어떤 매너 같은 것도 배우게 되고, 자전거를 그냥 동네만 왔다 갔다 해서는 또 배우기가 힘들어. 그럼 뭐 한강변이라든가 어떤 그 자전거 도로를 다니면서 타다 보면은 이럴 때는 위험하구나. 어떤 그런 것도 배우고 이럴 때는 안전하구나. 그러면서 단순히 자전거를 타는 것만 그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위기가 올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도 배우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찝쩍찝쩍 하지 말고 한 가지 운동을 택하고
또 음악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음악을 좋아한다면은 요즘 대중가요 이렇게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 있잖아, 팬. 어떤 그룹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 한 가지 그룹을 좋아하는 그런 매니아가 좋아. 왜냐면 여러분들 중에는 뭐 이렇게 브로셔로 이렇게 뭐야 사진 있잖아. 예, 아들 사진을 갖다 붙여놓고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한 가지를 좋아하란 말이야. 한 가지. 예, 그 시기가 지나면은 또 그것도 이제 넘어가. 그런데 한 가지를 좋아할 때 집중적으로 좋아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사람 그 팬이 보이고 또 뭐 그 아이돌이 보이고 그 사람들의 노래가 보이고 그런 게 되거든.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처음에는 무작정 좋아지게 돼 있어. 그런데 자꾸 좋아지고 자꾸 듣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음악 장르 또 음악성 또는 뭐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 걸로 남지만은 나이가 지나면 말이지 아 그때 내가 그 노래를 좋아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가 하면 또 알게 된다고. 그게 뭐냐면 통찰이라 그래. 통찰. 그래서 그러니까 연예인을 좋아하는 게 뭐 여러분들이 미안해. 여러분들 시기가 지나서 나이 들어서 30대, 40대, 50대까지 계속 좋아지진 않거든. 10대가 좋아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20살이 20대가 되면 또 좋아하는 사람도 달라질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집중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다고.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세 가지로만, 내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집중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고. 이를테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힙합을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 거야. 그럼 힙합을 좋아하면 어떻게 해? 자기도 가사를 써본다고. 그렇지 않아? 랩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랩하기 위해서 가사를 막 써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글쓰기가 늘어나.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기 때문에 사고력도 늘어나. 아유 뭐 랩을 가사 쓰는데 그 정도까지 아니야. 글 쓰는 것도 습관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이게 컴퓨터로 치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논리적인 그런 가사 전개가 돼야만 좋은 노래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한 장르에 좀 꽂히는 게 좋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한 장르에 꽂히면서 이게 나중에 직업이 되기도 하거든. 그렇잖아. 그 이제 경연대회 나와가지고 랩을 했는데 이 랩이 가사가 너무 임팩트 있게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 연예인이 되는 거잖아, 그지? 여러분들 봤잖아. 그리고 또한 이게 유튜버로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재미로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면은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야. 직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흥미가 잘 되면은 대박이 나면은 직업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거지. 내가 관심 있고 흥미 있고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다. 그만큼 더 좋은 거 없잖아. 물론 이제 하다 보면은 좀 힘든 부분도 있긴 있어. 그러니까 이 흥미를 잘 살려서 직업이 되든지 아니면 이 직업 흥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랩을 가사를 쓰면은 이제 뭐 글 실력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악기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지. 내가 이제 기타를 배운단 말이야. 전자기타를 배우기 위해서 막 학원도 다니고 그러는데 좀 친다는 소리를 들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학원에 어떤 녀석이 왔는데 나보다 더 잘 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창피해가지고 확 놔버릴 수도 있다고. 그런데 내가 이것을 1등이 되기 위해서 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를 위해서 친다고 생각해야지. 그지? 나를 위해서. 이거는 취미생활이잖아. 그래서 취미생활을 위해서 치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게 성실성이 길러져. 그게 뭐냐면은 뭔가 하나를 목표를 잡았잖아. 그리고 기타 배우기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 나보다 더 잘 치는 친구도 있고, 어떤 때는 친구들이 놀자고 부를 때도 있고, 또 부모님이 뭐 거기다가 뭐 그렇게 학원비를 계속 되느냐 이렇게 불평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한 가지 목표를 기타를 배우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데 취미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실행해 나가면은 성실성이 길러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나중에 기타를 배운 이 성실성이 직장에 가서 웬만한 어려움이 생길 때 때려치울래 이 소리가 안 나온다고.
왜냐하면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낸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물론 학교 생활이 어렵거나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대안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학교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이제 그거야. 성실성을 길러주는 거거든. 학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아. 그지? 물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배우는 것에 대해서 재밌어 하는 친구들은 다닐 것 같은데, 근데 학교에 다니면은 왠가 뭐 이렇게 가기 싫고 늦잠 자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게 성실성이 길러지는 거야. 이 사회에는 성실한 사람을 필요로 해.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 그럴까? 직장 하루 나오고 안 나오고 하루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러면 좀 곤란하거든. 물론 이제 재택근무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 탁월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뭐 직장에 나올 필요가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하는, 자기 기간 내에 일을 잘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잘하는 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성실성이나 책임감이나 이런 걸 기르는 것들이 삶에서 배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취미생활 하는 것도 무시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게 많다고. 운동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야. 힘들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은 굉장한 자기 자신한테도 굉장한 힘이 되지만은 그런 책임감 또는 성실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적성인 거야. 어떤 사람들은 말이지 어릴 때부터 적성이 나타난 친구들이 있어. 뭐 음악을 한다든가 미술 그림 그린다든가, 그리고 천재성을 발휘하는 친구들이 있어.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암기를 잘한다든가 이런 친구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냥 그 길로 가고 뭐 과학고로 가고, 어떤 친구들은 예술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은 뭐 예술 고등학교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 대나무처럼 인생을 쭉쭉쭉쭉 뻗어나간 사람이 있어. 왜냐면 딱 보니까 이 노래 잘하더라. 그래서 가수가 되는 게 이미 자기도 가수가 되고 싶고 부모님이나 주변에서도 다 이 가수를 원하거든. 그러면은 이제 대나무처럼 자기 인생을 쭉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천재성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 일반인들은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몰라. 아저씨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자라나냐면은 이 나무가 자랄 때 있잖아. 이렇게 쭉 자라다가 이렇게 가지가 벌어지고 또 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오고 또 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뭘 잘하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것까지 이제 가봐야 되는 거지. 가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출발한다 치자. 우리 벌써 10대니까 여기 출발하는데 부모님들이 너 뭐 하고 뭐 먹고 살할래? 너 뭐 먹고 할래? 그러면서 여기를 얘기를 해.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아유 엄마 아빠가 뭘 하라고 그러는데 뭐가 되라고 그러는데 하면서 여기만 걱정하잖아. 그지? 될 수 있을까? 이게 고민도 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알아? 10대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중학생이잖아? 그럼 중학생이면 고등학생 가는 때까지만 여기만 목표를 삼아야 된다고.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은 여기가 보여. 근데 여기서부터 요 멀리를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냐고.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중학교에 있을 때는 고등학교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야.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가상의 목표를 삼아야 되겠지? 내가 학업으로 가겠다. 아니면은 뭐 실업, 우리가 요즘 뭐라 그러지? 뭐 특성화 고등학교 있잖아. 특성화 고등학교를 갈 건지 아니면은 그냥 대학교 이쪽으로 가는 쪽으로 갈 건지 여기까지만 이제 목표를 잡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 또 목표가 잡을 수 있잖아. 그때 또 기회가 돼서 특성화 고등학교 가더라도 뭐 또 대학도 생각하고 대학원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뭐 직업 학교 갔더라도 다시 또 대학을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여기까지 대학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나가고 준비를 해나갈 수 있겠지. 그래서 아들라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였냐면 가상의 목표를 잡아라 그렇게 말했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표로 내가 스스로 잡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자기가 잡아놓고 그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를 했어요. 건축 4년 공부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못한 것 같아. 왜냐하면은 아저씨가 이제 아저씨긴 하지만은 목사거든. 직업이 목사야. 그 대학교에서는 건축공학과를 나왔지만은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는 건축 쪽으로 가지 않고 신학교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나도 사실 내가 목사가 될 줄 몰랐거든. 우리 부모님도 몰랐어. 그러니까 여기 모르는 상태에서 왔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지가 이렇게 꺾어버린 거야. 건축으로 간 게 아니고. 그래서 일로 따라간 거야. 요 타이밍 있잖아요. 요 타이밍. 우리가 기회라고 그러지. 그게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직업을 바꾸는 기회도 있고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 그 시간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갈 때 내가 꿈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 내게 꿈을 주세요. 아니면은 내게 어떤 흥미가 있는데 하나님 이런 흥미를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적성도 마찬가지. 내가 이런 걸 잘하긴 하는데 잘하는 걸 몇 가지 이렇게 딱 꼽아보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하는 거 요거 조금 잘하는데 아주 크게 잘하지는 않지만 요거 조금씩 조금 잘하는데 하나님 요거 가지고 내가 다음에 어른이 돼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게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친구들 중에 좀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아마. 사실 나도 그랬거든. 그래서 장래에 뭐가 되고 싶다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목표가 없으니까 우울해지더라고. 그래서 한참 청소년기는 거의 우울하게 지냈는데 청년기도 마찬가지고. 물론 대학생 때도 그렇게 말하는 거야. 대학생 때도 여전히 이제 그 우울하게 지냈던 시간이 많았어. 그게 뭐냐면 내 인생에 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 꿈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너희들한테 잔소리하는 게 그거야. 꿈을 네가 만들어 보라는 거야. 아까 아들러 아저씨가 심리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꿈을 한번 자기가 만들어 보라고. 만들어 보는 거지. 아까 뭐 저기 기타 배운다, 전자기타 배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내가 이 기타를 배우는데 요 며칠까지는 여기까지는 내가 진도를 나가야지 하는 게 그게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기타를 막 기똥차게 차는 그런 높은 그 목표를 물론 바라보는 건 좋은데 그게 목표가 되면은 늘 여기서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다고. 그러지 말고 목표를 조금 낮게 가져.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수학 같은 거 너희들 뭐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50점을 받는 친구가 있다 치자. 그러면은 다음에 수학 시험을 100점 맞는다고 목표를 잡으면 되겠니? 그건 너무 얼토당토 없잖아. 물론 100점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점 맞는다면은 다음에는 그러면 한 70점, 60점 이 정도 목표를 잡는 게 현실적이지. 그게 가능성 있는 얘기잖아. 가능성 있는 목표를 잡으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좀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고 흥미나 적성을 우리 형들 있잖아. 대학생 형들이 이제 나한테 이제 상담 받으러 와. 내가 이제 심리 상담사로도 일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나는 너무 흥미가 있는 게 있는데 흥미 있는 걸 하려고 하니까 돈이 안 되고 그리고 적성 따라가려니까 삶이 너무 무료하고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자기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하잖아. 그러면은 안정된 생활을부터 먼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돈을 버는 월급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는 그 가외 시간에 흥미, 자기가 관심 있는 걸 해야지. 그게 잘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대박이 나면 돈을 벌게 되면은 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흥미 따라 간다.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어. 그래서 두 가지 다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말고 어떤 분은 이제 뭐 직장에 다니면서도 글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 그지?
그건 취미생활로도 쓰시지만은 또 이게 또 대박이 나면은 인터넷에서 소설이 또 대박 나면은 뭐 다니던 직장 그만둘 수도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 더 관심 있는 거 흥미라고 그래서 그냥 흥미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공부도 하면서 흥미 있는 그런 그 취미생활도 꼭 가져보길 바라고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꿈이 없는 세대라 그러잖아.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젊은이들이 우리가 너네 형 누나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참 힘들게 사는구나 그렇게 본다고. 그런데 그 형 누나들 20대 30대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꿈이 없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됐거든. 알고 있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좀 잔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들이 너희들에게 꿈이 될 수 있고 더 꿈을 주시는 분,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너희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을 봤다는 얘기는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도 몰라. 그지? 그러니까 또 내가 목사고 하니까 아마 우리 채널을 보면은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 시간, 이 타이밍을 잡고 또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즐기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길 바래. 너희들 응원한다. 화이팅!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튼 화이팅이라는 게 싸워라 이런 뜻인데 어쨌든 힘내라 이런 뜻이잖아, 그지? 너희들 힘내고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다음 기회에 볼 수 있으면 보고 하여튼 간에 고마워. 안녕.